이제 1초를 1분처럼 써야 하는 여야 대표들일 겁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모습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어디든 다 험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 한 위원장이 찾은 경기도 고양, 지난 선거 때 내성 모두 패배한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충남, 천안을 찾았는데요. 각각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호수 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양승조 의원님 기억하시죠? 도지사 일 잘하셨죠? 아산에 사시는 분한테 복귀왕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홍성이 고향이요, 아버지 고향이요, 금마가 고향이요, 금마가. 안쪽 여긴데. 그래. 우리 민주당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왔어. 일로 들어왔어. 민주당 공천 멋있어요. 지난주에 수원, 성남 용인 목금에 찾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고양 21대 총선 사실 고양갑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포함했을 때 4석 전패 고양, 아무래도 목련이 피는 4월에 뭔가 집권 연합하겠다, 고양 가서 이제 서울 편입 문제 이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구호로 외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초반 행보를 보면 일단 이 경기권에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기권 중에서 전패를 했던 곳, 청주도 그렇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한석했지만 다른 것 다 잃었고, 이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곳을 일단 초기에 집중 방문해서 아마 이런 곳은 몇 차례 더 갈 것 같습니다. 가서 일단 부범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고양 같은 경우 찾았는데, 이 고양이란 도시가 꽤 인구도 많고 의석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한 석도 얻지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정말 이 탈환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근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출국 금지 해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니까 예. 바로 거기에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 이제 출마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 지역을 직접 내려가서 이슈를 이제 만들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내일은 아마 양천과 영등포를 간다 그러죠. 여기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찾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대표가 서로 지역 자체를 물고 물리는 쪽으로 가면서 과연 누가 새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열기가 많은가, 이런 예. 경쟁들을 초기에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지원 유세한 곳이 바로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 일산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알려진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라페스타에서 평일 오후에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비우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렸는데요. 반면 오늘 충청남도 천안 이곳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금 전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된 모양인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모습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마이크를 좀 넘겨야 될 텐데요. 일단 여러 현장 후보들과 함께 퍼런 점퍼에 모자를 들어쓴 이재명 대표의 모습. 현장은 좀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진성 화이팅! 자,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천안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리 마이크 좀 천안시 후보들과 함께 천안 승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천안 인근의 지역구에 민주당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랐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고 아마 이 대표가 직접 여러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요. 그 현장 목소리고 현장에서 좀 비가 살짝 오는 모양인데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경기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고양시를 찾았다면 이 대표는 천안, 특히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 출사표를 던진 곳에서 이른바 최상봉 사건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아마 여러 속내가 있는 지역구 방문, 지원 유세 방문일 텐데요. 이제 이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주의 대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직접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누군가 대리인을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내면 다시 또 권한을 주고 신임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 걸 넘어서서 게을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럴 경우는 권력을 회수하고 교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부여된 권력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과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견딜만하다.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못 살겠어요. 맡겨도 되겠다 하면 다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입장을 바꿔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심판의 날 심판 제대로 해주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는 그만두고 질의응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심판할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지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 완전히 폭망했지요?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대체 존재를 모를 만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무능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경제는 폭망이고 민생은 파탄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는 전쟁의 위기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우리가 이 대표가 직접 천안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뭐 메시지는 감명했습니까? 이른바 감명했습니다. 이른바 정권 심판. 마이크를 내리고는 경제 강국 10대 강국이 뭐 폭망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저희가 여야 대표들의 공의, 현장 목소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위주로 집중을 많이 해서 당시 용인과 수원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 대표 관련 일정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대표 모습이
정권 심판론을 현장에서도 강조했어요. 다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돌아볼까요? 지난번 천안, 청주, 수원, 성남 용인 그리고 이번이 경기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이제 딱 30일 남았는데 두 사람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찍 발언,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알려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일본 이재명.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이찍이란 발언도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마저도 갈라치고 비명을 학살했듯이 국민들에게도 이찍이라는 것을 색출하려고 들 것입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사람은 모두에 대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심스럽다.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다. 강전혜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천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예. 국민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민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국민의 반을 지금 이찍이라고 비하하면서 스스로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찍이라는 단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하를 하는 표현이죠. 지난 대선에서 2번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비하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민에게 다가가서 이찍 아니겠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참 이 이찍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만 마음이 많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꾸 말실수가 있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이 또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오는 저 이찍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어른들 말씀이 여기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직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이직 논란, 윤 대통령에게 찍었던 투표했던 분들을 시민들을 폄하한 거 아니냐, 비하한 거 아니냐. 뭐 막말, 천박, 인종차별에 준하는 한심스럽다. 한동훈 위원장 여러 비판 수위를 꽤 높였고 서영주 대변인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강전혜 변호사 말은 이게 사람에게 돌출 돌발 발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감추고 싶은 일관성만 있을 뿐이지. 구자랑 변호사 얘기도 결국은 국민에게도 이찍 색출하라 그런 거 아니냐. 사과를 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비판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상대당으로서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고 송구하다 사과를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덕목이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걸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는 실종됐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양극단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의 정치만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이찍 발언에 대해서 잘못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사과할 만하고 이런 분열의 언어를 쓰는 것들은 상가의 됨이 마땅하나 행동이나 태도 부분들,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야당의 이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한쪽 날개로만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통합과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인종차별이다.
저는 그 자체가 더 한심스러운 반박 같아서요. 예. 이제 정치 시즌이 됐구나, 선거 시즌이. 그래서 이거는 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꼬투리 잡는 것인데요. 일단은 야당 대표가 진심 어리게 사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격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 대표도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3차례나 사과를 한 셈이네요. 정우택 후보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2번 사과했고 이른바 이직 논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가만히 있을 이재명 대표도 아니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긴급 기자회견 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이른바 패륜 공천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패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패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패륜이 뭐죠? 패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법학위원, 구구 공천이라고도 했죠.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형수욕설, 검사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뭐 많아서 할 말을 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다 열거였어요.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뭐 각종 혐의에 대해서. 그 얘기의 즉슨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거야말로 패륜 공천이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장 건드려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번과 2번을 나누는 이 옛날에는 영원함 갈등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뭐 1번과 2번을 나누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서슴없이 하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공천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말을 못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센 발언들이 나와야지만 이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패륜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패륜이라는 말은 뭔지. 인간으로서 하려야 될 도리를 못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패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인간이야라는 이야기죠. 예. 자,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 중에서 우리가 매일 다룹니다만은 패륜 공천이 뭔가요? 패륜 공천이 할 만한 게 있었나요? 저는 그 의미 자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패륜의 정의는 뭔가? 이 부분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패륜이라고 딱 찍어서 누가 패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시작해서 쭉 꺼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마음이 급할 겁니다. 당 대표들이 지금 뭐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한계는 있다. 그 한계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현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몽둥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패륜 하니까 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게 패륜 공천이다. 이 대표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스스로 하나하나 다 공격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 생각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한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본인이 주도했던 민주당 공천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상당히 시끄러웠고 거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고려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부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결국은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잘못 운영했던 책임자들,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친윤계들이 대표적으로 다 살아 돌아왔다. 소위 말하는 친윤 불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폐륜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잘못된 단어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30년 동안 이 한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런 폐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정치판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되는 소재가 되는 상황은 제가 지켜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적지 않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질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폐륜이라는 단어가 지난 대선 때 본인을 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올가면은 하나의 이제 한 장면을 만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어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했더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폐륜 갖고도 이렇게 오늘 비판 수위를 각 당 대표가 높였고